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사실 뭐 놀러 온 건 아니고 오늘부터 2주간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제주대학교예요. 제주도에 온 김에 이왕 온 거 2주나 있으니까 여기서 나 혼자 찍는 알쓸 신작, 제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얽힌 책,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걸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한 3회, 2, 3회 정도는 바로 제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도 특집의 특이한 점으로 시안책방 최초로 바로 어린이 문학을 다룰 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거짓말학교. 이 거짓말학교는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 때문에 어른들도 많이 읽고 또 회자가 많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왜 하필이면 거짓말학교를 제주도에서 다루냐, 이 거짓말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설정된 곳이 저 바다 건너 어디 있죠? 저쪽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는 섬이다. 제주도에서도 1시간 정도 그 배를 타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다루게 된 건데요. 거짓말학교는 나라에서 설립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요, 나라를 위해, 국익을 위해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중학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쭉 그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학교예요. 엘리트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 엘리트요. 주인공인 이내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곳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액 국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부 중에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도윤이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친구인 나영이와 준우와 같이 뭐 교장실에 잠입도 하고요, 뭔가 교장이 뭘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모험들을 하게 되는 뭐 소년물 같은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그 와중에서 외부에서 온 의사 같은 경우가 실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나마 나영이가 좀 친하게 지냈던 진실학 선생님이 있거든요. 진실학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진실학 선생님도 어느 날 보니까 또 전출을 당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결국 이 소년물들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서 이제 무언가 그걸 해냈다라는 게 이제 그 전형적인 공식이잖아요. 그 전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결국 알아낸 사건들을 방송국이나 경찰에 제보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만약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라면 이 작품이 이렇게 독특하고 창의적이다라고 소문날 리도 없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리도 없습니다. 교장을 의심하고 무언가 조사했다는 사실이 사실 교장한테 알려지면서 교장은 오히려 이들을 불러가지고요, 의심의 씨앗을 하나 던져요. 사실 너희 가운데 나의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 이 조그만 단어 한마디, 스파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이들이 서로 의심하다가 팀워크가 깨지게 됩니다. 서로 좀 대면대면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교장이 사실을 알려주죠. 실제로 자신은 창의적인 거짓말할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 문제가 된다는 걸 발견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주는 칩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식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그 칩을 이식받지 않으련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 국가가 원하는 창의적인 거짓말할 인재가 되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을 받고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교장이 한마디 더 던지죠. 그리고 사실은 스파이가 진실학 선생님이었다. 진실학 선생님은 이 주인공인 이내가 친구들도 잘 안 믿었는데 유일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스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강인애는 완전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학 선생님의 쪽지가 또 발견이 돼요. 이내야, 너만은 나를 믿어다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인애, 이제 어떡할래? 자, 놀랍게도요, 이것이 이 소설의 끝입니다. 더 없어요. 정말 너무나 결말이 하나도 지어진 게 없고요, 확정된 것도 없고 무엇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요. 너무나 열린 결말이죠. 너무나 열려서 오히려 답답한 결말이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진짜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실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진실과 거짓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예는 없잖아요. 이게 들었을 때 이게 진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확실하게 진실이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설은 어린이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했다라는 평을 받는 거죠.
진실의 경계, 진실과 거짓말의 경계가 무엇이며 이 사회는 정말 진실의 기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 더 그걸 구분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아동문학이지만 아동보다는 오히려 많은 어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짓말 학교였습니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제주도에서도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외딴섬이라는 설정은 전설의 섬 이어도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소설 자체가 약간 SF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내용은 메시지들을 아주 현실적인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상화한 이런 공간과 아주 현실적인 내용이 맞물려져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어떤 곳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나라의 큰일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요. 그런 거 자체가 사회의 성공이 결국 거짓말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의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의가 승리하는 걸까요? 실제로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유용한 그런 어떤 시기가 있고, 그런 그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 글의 주인공처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아나 누구야? 어떡할래? 자, 이 책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책방, 제주도 저기 한라산이 보이는데 한라산이 보이는 천백고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라산 보이시죠? 저기요.